날짜 택일할 때는 어떻게 하냐? 이사가 됐든 어떤 날짜를 택일할 때 이분의 이제 그 들어있는 목소리를 듣고 점사를 보거나 이분의 얼굴을 보고 점사 보는 게 아니고요. 신령님이 알려준 대로 점사를 보면서 날짜 택일을 하게 됩니다. 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또 이렇게 아침에 선생님을 또 뵈니까 또 새롭네요. 기온이 원래 맑을 때가 아침이기도 하죠, 사실은. 네. 선생님께서 또 이제 이렇게 태기를 또 이제 보시잖아요. 네. 근데 사주 명리보다 이런 신점 태기를 좀 더 정확한 오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연월일시를 통해서 이제 점사를 보는 거는 이제 사주라든가 뭐 명리학이든 뭐 이름을 통해서 보는 걸 이제 사주 명리학 뭐 역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. 일단은 만약에 쌍둥이가 만약에 결혼 날짜를 잡았었을 때 같은 날짜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. 왜냐하면 통계학이 역술이다 보니까 생년월일이 같기 때문에 쌍둥이가 만약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날짜를 잡았을 때는 택일할 때 같은 날짜가 나올 거예요. 근데 엄연히 쌍둥이도 성격에 약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살아온 인생 자체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은 날짜로 잡기에는 조금 무리가 좀 있습니다. 신점과 역술의 차이는 미세한 부분에 안 보이는 부분까지 보여서 날짜를 잡든 점사를 보는 게 신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시간대라든가 날짜를 잡았을 때 중요한 부분은 내가 여튼 저튼 간에 해가 되지 않고 내가 복을 받으면서 잘 넘어가기 위해서 날짜를 잡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날짜를 잡을 때 기본적으로 물론 달력을 좀 본다거나 그런 건 있겠죠. 근데 하지만 달력을 먼저 보기 전에 신령님한테 먼저 물어봅니다. 그러면 제가 모신 신령님 중에는 어떤 분이 계시냐면 날짜마다 전문으로 잡는 신령님이 계세요. 그럼 순간적으로 뭐 신령님을 청할 때 뭐 방울부채 흔들면서 막 하면서 와 신이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까지 날짜 잡지는 않아요. 구슬할 때는 그렇게 이제 해야죠, 당연히. 그래서 이제 신령님을 청하는 게 맞지만 점사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잠자듯 꿈꾸듯 향기를 타고 조용히 슬며시 또 신령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변화가 뭐냐면 눈이 깜빡거려요. 뭔가 진동에서 깜빡거리는 게 아니고요. 신이 슬며시 살짝 오셨기 때문에 눈을 깜빡거리고 있습니다. 어떤 분들은 또 신이 오셨었을 때 하품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. 경상도 쪽에서는 휘파람을 부는 게 있어요. 그게 다 사람마다 방식이 있겠죠. 날짜 택일할 때는 어떻게 하냐? 이사가 됐든 어떤 날짜를 택일할 때 이분의 이제 그 들어있는 목소리를 듣고 점사를 보거나 이분의 얼굴을 보고 점사 보는 게 아니고요. 신령님이 알려준 대로 점사를 보면서 날짜 택일을 하게 됩니다. 그럼 나도 모르게 이제 이분들이 또 원하는 날짜가 있겠죠. 뭐 달이 그 달로 통해서 눈을 살짝 감았다 뜨면서 눈도 심하게 깜빡거릴 수 있고 그렇게 소통을 하면서 날짜를 딱 이렇게 적어요. 뭐 언제 날짜다 이렇게 날짜 적게 되면 확인차 그냥 1~2% 약간 도움되기 위해서 그렇게 날짜를 보는 거고요. 실질적으로는 그냥 딱 정했으면 이제 이 날짜에서 얘기를 하고 설명해드리죠. 이 날짜가 좋고 어떻게 나쁘다 설명해드리면서 이분이 이제 오케이 하면 그 날짜를 하는 거고 근데 이분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시 날짜를 잡아야겠죠. 그래서 신점택이라는 건 뭐냐면 연월일시 사주를 통해서 날짜를 잡는 게 아닌 신령님이 알려준 대로 점사를 보면서 태기를 하고 좋은 날짜에 길흉화복 중에서 복을 찾아올 수 있게 날짜를 잡으면서 화를 변화해서 날짜를 잡는 게 신점 택이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신령님을 소통할 수 있고 신령님을 볼 수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. 첫 시작을 신점 택일로 한 거는 지금이 아무래도 이제 3월달이다 보니까 이사도 가셔야 되고 뭐 결혼 앞둔 분도 계시다 보니까 도움이 됐으면은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이런 신점 택일을 해서 말씀드렸고요. 각 가정의 행복과 즐거움, 로 스트레스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벼락다였습니다.